조금만 분석적으로 들어갈게요. 이 수업은 어쨌든 실전 개념 수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나머지 정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뭐 저한테 다들 한번 질문을 거의 다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답은 이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f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a입니다. 라고 말하는 애가 진짜 있어요. 진짜 있었어요. 그거는 왜 무섭냐면 결국 뭐예요? 그 책 보시면 나머지 정리 정의를 그대로 읽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좀 무서워요. 그 다음으로 물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해하겠어. 그렇잖아. 좀 무서워. 우리가 머릿속에 사전을 놓고 다니는 건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제가 가끔 던지고 싶은 말은 그런 거면 그러면 F1이 뭡니까? F1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볼 때 선생님 어떤 식 fx를 x-1로 나눈 뭐가 돼요?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죠. 물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쪽이 성립한다고 해서 너는 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길이는 동물이라고 해서 동물이 길이는 건 아닌 것처럼 오케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 나도 알겠는데 우리가 평소에 얘를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그쵸? 얘가 왜 이거예요? 특정한 맥락,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그렇잖아요. 1번. 그쵸? 보통 우리는 얘를 뭐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해요? fx에다가 그쵸? x 대신에 얼마 넣은 거? 1 갖다 대입시킨 거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생각해? 비슷한 거야. 뭐야? 네가 f1이 3이다 라고 하면 네가 1 넣었을 때 너가 3을 찍었겠구나.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로 해석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걸로 해석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맥락 속에서만 우리를 뭐다? 얘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한 줄 더 있어요. 뭐라고 쓰인지 알아요? 얘를 ax-b로 나눈 나머지는 f의 a분의 b이다. 뭐 이렇게 써 있어. 윗줄 밑에 줄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제 책은 당연히 없어요. 저는 뭐 완벽하게 정확한 책을 만들겠다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더라? fx를 x-a로 나누면 몫이 뭐다?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라고 하시면 그쵸? 여기다가 얘가 a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fa는 다 날라가고 이거 기호로 씁시다. 이거 R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fa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머지 정리니까 요 맥락 안에서만 우리가 얘를 나머지라고 읽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배우셨을 때 결국 나머지 정리는 굉장히 멋진 방법이긴 한 거예요. 뭐죠? 아니 우리가 초딩 때 나머지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뭐 7개의 사과가 있는데 뭐 3명에게 나눠주고 났더니 몇 개가 남습니까? 그러면 이제 7개의 사과를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1개가 남았네. 이걸 나머지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나도 이럴 때마다 현타가 오거든요. 내가 니들한테 막 이런 거 현타가 오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내가 고1 수학의 수업에 들어올 때마다 걔들이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이것도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대학 가시면 똑같을 거예요. 교수님이 자네는 왜 이것도 모르나? 이럴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뭐냐면 나머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정의가 뭐죠? 나눠주고 남은 것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뭐 한 거예요? 나눴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뭐야? 나누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더라? 나머지를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나누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머지 정리가 가진 진짜 의미죠. 물론 정리는 치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가 잘 치운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유명한 사람의 어떤 그런 입증된 주장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누구의 정리, 나머지에 관한 정리, 나머지에 관한 어떤 이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뭐야? 나누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럼 지금 내가 fx를 x- 그러니까 이거의 이론적 배경은 뭐야? 얘가 무슨 식이야?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쵸? 15를 2 곱하기 얼마냐? 27에 14네 더하기 1 이렇게 나누면 이게 완전히 똑같은 구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 시간에 a는 bq 플러스 r 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r을 구하는 방식으로 뭐야? 너를 날리는 방식을 택했던 거고 이 날리는 방식을 앞에서부터 계속 배워왔으니 얼마로 날린다? 곱하기 얼마? 0으로 날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야? 이 부분을 곱하기 0으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고요. 나머지를 구할 수 있으면 다 나머지 정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약간 변주로 문제에서
이것도 나머지 정리인가? 이렇게 나머지 정리 풀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를 넣어놓은 거고요. 어떠한 문제는 0을 만들 수 없으면 나머지 정리가 아닌 걸로 풀 거고요. 어떠한 문제는 제가 지나가다 말씀드렸지만 0을 만들 수 없지만 0을 강제로 만들어서 풀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자면 뭐예요? 이것도 나머지 정리로 풀 수 있죠.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i를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럼 이쪽에 i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정리가 돼요. 나머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운 수준에 이르시면 뭐야? 얘를 0으로 만드는 걸 먼저 찾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안 생겼어도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맞잖아. 이거 0으로 안 생겼잖아.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야? 0으로 만드시는 걸 먼저 찾으시고 그걸 대입해서 푸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야? 이쪽 식을 뭐야? 차수 추론을 통해서 알아내서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쪽 식을 넘겨서 인수분해로 풀어가거나 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뒤에 가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를 넣어서 푸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연습 문제에다가 나머지 정리로 풀 수도 있고, 나머지 정리가 아닌 인수분해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고 그 나머지 정리 풀 때에는 i 같은 걸 써갖고 억지로 0을 만들어서 풀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두 개를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푸시다가 좀 어려우시면 쭉 참으셨다가 나중에 해설 같은 거 보시면 두 개로 다 구분돼서 써져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틀거리는 뭐더라? 틀은 나누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 곱하기 0을 만들 수 있다가 메인 틀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나머지에 관한 서술은 여러분들이 무슨 구조에 맞춰 쓰셔야 되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제 수업을 들으실 때 한 번쯤은 전부 다 저에게 그런 평가를 들으셨을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누군가를 학생들을 평가할 때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혹은 난이도가 없어도 그 친구가 나머지 정리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되게 습관이 좋아요 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면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이렇게 써야 문제 해법이 보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해갖고 뭐 FA는 1이야 이렇게 쓴 다음에 해법이 보이지 않아요. 쉬운 건 이렇게 풀어야죠. 이걸 나머지 정리잖아요. x-a로 난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문제가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 그럼 전부 어떻게 쓰세요? a는 bq 플러스 r 구조로 그냥 쓰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풀리고, 그 구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23페이지에 서술은 해놨는데 뒤에 가서 문제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문제로 보시죠. 24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다 기본기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내가 기본기를 그냥 지켜서 쓰면 풀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갑시다.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죠. 자, 몫에 대한 모르지만 몫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지. 뭘 알 수 있어? 몫은 몇 차다? 99차다 정도만 알 수 있죠. 그렇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얼마고? 나머지는 0이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하시면 돼? 이쪽에 미지수가 하나니까 식이 몇 개 나오면 돼요? 한 개만 나오면 되니까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어? 1을 집어넣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5 마이너스 m 마이너스 7은 0이 되니까 m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다음 0.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고요. 나머지 얼마래요? 2고요. 이 구조 맞춰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자, fx를 x-2로 나눴대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습관이 나오죠. 요거가 요거식이 두 개가 어떻게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니까 번호를 붙여서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q2x고 나머지가 5다. 자,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2차로 나눈 나머지는 몇 차예요? 1차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본 정석책은 꼭 1차 이하라고 썼어요. 1차보다 낮을 수 있다. 맞는 말이지, 그치? 근데 좀 너무하지 않나? 왜냐면 1차라고 한 다음에 A가 0이면 상수라서 그렇잖아. 그런데 꼭 1차 이하라고 써갖고 이하도 왜 붙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야 됐어요. 어쨌든 1차죠. 자, 왜 그렇습니까? 왜 2차수보다 2차수가 낫죠? 그거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 그 차수까지는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3차까지야. 3차로 써 있어. 뭐 이거 2x자. 그러면 뭐야? 2차야. 그럼 뭐야? 1차로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날릴 수 있고, 그치? 요 2차까지는 뭐 할 수 있어? 몫으로
맞출 수 있다가 핵심이죠.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차수는 얘로 뭐야?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뭔지 알겠습니까? 너무 간단하게 2차니까 여기가 2차까지는 누구로? 몫으로 얘를 조정시켜서 맞출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거보다 뭐하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x-2, 자, x 플러스 1에 q3x가 자, ax 플러스 b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예요? 나머지죠.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푸는 건요. f-1은 다 0 됐죠? 다 0 되니까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f-1은 여기도 구할 수 있죠? f-1은 얼마다? 2가 돼서 너 2고요. 자, 여기다가 2 한번 집어넣죠? 그럼 f2는 2 한번 집어넣으니까 또 날아가죠? 그래서 2a 플러스 b고 여기다가 2 한번 집어넣으니까 f2는 얼마다? 5가 되니까 5가 돼서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풀리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 구조를 좀 분석을 합시다. 여기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가 전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시는 책들 보면 3차로 나눌 때, 2차로 나눌 때, 모일 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다 형식적으로 의미 없는 구분인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전부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여기 몇 차로 나눴어요? 2차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는 몇 차가 돼요? 나머지는 1차가 돼요.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만약에 1차로 나눴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뭐?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요? 상수가 될 거고요. 내가 여기를 3차라고 나눴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가 돼요? 2차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좀만 생각해 보시면 자, 2차로 나눈 나머지가 1차고 1차는 미지수가 몇 개 해결하면 돼요? 2개죠. 자, 미지수 2개예요. 상수는 미지수가 1개고요. 2차는 미지수가 3개예요. 2개라고 3개가 아니라 2차식은 미지수가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2차식 미지수 3개야. 그러면은 지금도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 내가 얘를 보시면 자, fx는 x-2 x 플러스 1에 qx에다가 더하기 ax 플러스 b니까 자, 미지수 몇 개? 2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식을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곱하기 0을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2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네가 2차니까 2차식을 0으로 만들어. 자,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근이라고 하죠. 근을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맥시멈 2개까지 넣을 수 있죠. 근을 2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식을 몇 개 뽑을 수 있어요? 2개 뽑을 수 있고요. 미지수 몇 개가 돼요? 2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1차야. 근이 몇 개 있어요? 맥시멈 1개 있죠. 오케이? 자, 상수 미지수 몇 개야? 1개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자, 3차야. 근 몇 개까지 뽑을 수 있어요? 3개 뽑을 수 있어요. 자, 2차 미지수 몇 개야? 3개죠.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 구조가 어때요? 자연스럽게 다 맞아떨어져요.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몇 차로 나누든 상관이 없이 이거는 뭐예요? 미지수 개수, 식개수가 균형을 계속 이루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미지수 개수와 식개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렇게 되면 몫을 또 나누든 양변에 뭘 하든 간에 신경 아무것도 쓰실 게 없어요. 이건 무조건 다 기본적으로 그냥 연립하시면 풀리는 문제가 돼요. 그럼 이 말을 뒤집으시면 뭐가 돼요? 미지수 개수와 식개수와 뭐가 일어나면 불균형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변형할 수 있는 게 뻔해 보이죠. 어떻게 돼요? 뒤에서 여러분들 자주 보셨던 거죠. 미지수는 몇 개야? 아니 잠깐만요. 몇 차로 나눴어요? 3차죠. 나머지 몇 차야? 2차고 나머지 2차인데 미지수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는데 식을 몇 개 쓸 수밖에 없어요? 2개밖에 못 쓰니까 우리가 얘는 풀 수가 없다라는 조건에 이르러야 되니까 얘를 뭐 하셔야 돼? 이런저런 변형을 막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야? 뭐 얘로 나눴다고 치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얘도 똑같죠. 얘로 나누게 되면 미지수가 1차가 되고요. 오케이? 미지수가 1차가 되니까 식을 몇 개, 1차가 되니까 미지수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는데 내가 여기서 식을 몇 개 뽑을 수 있어요? 1개밖에 못 뽑는 상황이 되니까 불균형이 일어나죠. 이 문제의 가장 대표적 예시는 뭐예요? 이쪽으로 식을 넘겨서 너를 인수분해했다고 하자라는 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똑같은 거야. 얘가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왔어. 그럼 뭐야?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0으로 만들 수 있으면 나머지 정리고요. 0으로 만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식을 변형하셔서 다 넘어가고 이쪽을 뭘로 만든다고요? 이쪽을 없애서 뭘 만들어요? 인수분해로 푼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문제를 뒤에 가서 고난도 문제에서 볼 텐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더라? 미지수 개수와 식개수가 맞으면 너희들이 식을 썼을 때 이건 그냥 뭘 시키는 대로만 그냥 식을 세우면 다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도요. 이제 조금만 좀 빨리 쓰죠.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나 쉽게 아시죠? 어떻게 쓰시면 돼요? F-1이고요. 자, F는 얼마야? 5다.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이렇게 써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쓰시지만, 그죠? 매번 이렇게 다 지켰을 필요는 없어요. 뭐 2 곱하기 3은 얼마야? 625라고 해야지. 2 곱하기 3은 기다리세요. 1은 2는 다 이건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시고 뒤에서 한번 써주시고 ax 플러스 b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니까 인수분해 하셔서 f2 2a 플러스 b는 5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다라고 해서 빨리빨리 풀어버리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식을 작성해 보시면 뭐는 뭐고 하는 식으로만 계속 작성하셨는데 그 사이에서 미지수개수 식개수 일치한다 그러면은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니겠거니 하고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은 qx고 나머지가 3이고요. 자,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건 뭐야? f 마이너스 1을 얼마야? 3 하나 끌어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몫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5다라고 했어요. 그 몫은 누구야? 4겠네. 그쵸? 그러면 밑에다. qx는 뭐야? x 마이너스 1로 나눴고요. 몫은 모르니까 그냥 q 프라임 x라고 쓰고 나머지 5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울 식은 뭐야?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와요. 그러면 뭘 물어요? 얘는 간단하죠? 얘는 뭐라고 물으시면 돼? f1은요? 라고 바로 구하시면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자,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x 놓으시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갖다 놓으시자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하면 돼? 얘를 한번 집어 넣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fx를 x 플러스 1로 집어 넣으셨고 괄호 크게 여시고 주의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5가 있고요. 플러스 3이 있네요. 전개하셔야 되죠. 왜냐면 여기에 x 요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로 나눈 걸로 하려면 요거 식을 풀어 갖고 요 모양으로 그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걸 전개하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프라임 x 있고요. 자, 요거랑 얘랑 전개한 거 그다음에 얘랑 전개하셔야 되죠. 뒤에 얼마야? 플러스 5x 플러스 1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게 요 모양이죠. 그대로 한 번 더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에 q 프라임 x 더하기 5x 플러스 8이 되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돼요? 5x 플러스 8일 거고요. 자, f1을 물었으므로 너는 뭐 하시면 돼? 여기다가 1 한 번만 집어넣으시면 다 날아가면서 나머지는 얼마다? 13에다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식 세우고 식 세워서 계산하면 되는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구조만 잘 맞춰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fx를 이걸로 만드시면 f1은 얼마예요? 0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대요. 갖다 때려 넣으시면 f에다가 근데 헷갈릴 수 있어.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그 헷갈린다고 생각하면 옆에다 식을 한번 더 쓰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여기다가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건가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건가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요게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f0은 나누어 떨어지니까 0.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죠. 그쵸? 됐습니까? 뭐 이렇게 쓰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하면 돼? 그냥 찬찬히 써요. 자, fx를 x-1로 나누시면 나눠 떨어지고요. 여기서 만드는 거 f1은 0이고요. 자, 두 번째 거 fx를 아니죠. f2x 마이너스 fx 플러스 1은 등호 맞춰서 쓸게요. 자, f의 2x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내니까 너도 여기다 마이너스 넣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는 잠깐 마이너스 f 0은 0이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뭐만 구하면 돼? fx를 x-1로 난 나머지니까 자, f2는 얼마이냐 이거죠. 오케이, 이게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빨리. 좀 빨리 푸는 거. 자, 일단 이제 미지수 몇 개예요? A, B? 두 개인 상황이죠. 나한테 식이 몇 개 있으면은 구하려는 건 뭐고? 미안. 구하려는 건 F2를 구하면 되네. 그쵸? F2가 얼마인지 구할 거니까 여기다 2 넣으면 되죠. 그럼 나는 뭐만 해결하면 돼? A랑 B만 해결하면 되니까 미지수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고 식이 몇 개 있으면 돼? 두 개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F1은 0이라는 식 하나랑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F-2 마이너스 F0은 얼마야? 0이라는 식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뭐 하시면 되겠어? 여기다 갖다 넣으면 그냥 연립하. 뭐야? 연립해서 풀면 끝나겠죠.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계산은 한 번만 할게요. 계산 한 번만 할게요. 요거 두 개 하니까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3 마이너스 F0이죠. F0은 뭐가 돼? 3은 0이고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0하고 푸시면 되겠죠. 뭐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만 좀만 더 이렇게 좀만 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좀만 더 이렇게 여기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혹시 이것도 알아요? 근데 몰라도 돼. 그냥 생각나서 하는 얘기야. 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렇게 아니야. 예.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얘가 몇 첫 줄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 뭐 사실 재미없죠. 다항식 연산이니까 뭐가 어렵겠어. 그렇잖아. 뭐 여기 쓰기가 제일 힘들어. 여기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계산이잖아. 그렇지? 대신 이제 구조만 잘 배우면 돼.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 푸는 건 쉬우니까 오늘 거 잘하면은 얼추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수분해 스킬 딱 하나 있고 나머지를 뭐 많이 해봤으니까 계산들 잘 하실 거 아니야. 본격 변별력은 어디서 출발하죠?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가 어렵죠. 2차 함수는 어려운 문제는 다 2차 함수에서 나와요. 어쨌든 그때부터 애들이 막 힘들어하죠. 뭐 좀만 올리면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고 있고. 왜냐면 이제 이게 보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뭐죠? F2랑 F0이랑 마이너스 1이랑 F0이랑 같다는 건 마이너스 1에서 축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여기가 마이너스 0 이렇게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같다라는 건 이 사이에서 어디에 있다고요? 축이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뜻하는 거라서 이걸로 그냥 축 추론해갖고 풀어버리는 게 훨씬 더 이제 보통의 풀이법이긴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뭐 생각나서 보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문제가 좀 중요하긴 해요. 지금부터 이제 뭐 이런 거구나라고 잠깐 봐두시면 나중에 가서 실제 필요할 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심심해서 지나가다 얘기해봤고요. 재미없잖아요. 자, 다음이요. 요거 이제부터 중요하죠.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이 28번 문제와 사실 여러분이 자주 보는 이 31번 문제가 사실 같은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1번 문제와 31번 문제는 너무너무 자주 봐서 뭐 너무너무 유명한 문제인데 거의 다들 외워서 잘 푸실 텐데 28번 문제와 풀이가 사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fx를요. x-1로 나눈 몫이 r일 때요. xfx를 플러스 5를 그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 얘를 이걸로 만들어야겠죠. 그럼 얘를 이걸로 만들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더하기 5부터 할까요? 그리고 x를 곱할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더하기 5하고 x를 곱하면 5x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x부터 먼저 곱하고. 그렇죠? 좌변으로는 똑같은 항등식의 원리에 따라서 x 먼저 곱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더하기 5를 하시는 순서대로 우리가 식을 작성해 가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사실은 함수의 합성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x-1 qx 더하기 xr 더하기 네요. 맞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자, 근데 내가 지금 뭘로 나누라고 한 거예요? 쟤를 뭘로 나눠요? x-를 나누라고 한 거죠. 그렇죠? 얘들아, 그러면 x의 fx 더하기 5를 얘로 나누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는 bq 플러스 r 구조로 맞췄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눈 거니까. 그렇죠? 그럼 대신 위에 뭐가 보이는 거야? x-를 여기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것 중에 뭘로 나눈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얘로 나눈 걸로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몫이 뭐가 돼요? x, qx가 되는 거죠.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12는 6 곱하기 2라서 12를 6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2인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를 6을 분리했어요. 2 곱하기 3 곱하기 2로 분리한 다음에 2, 3을 얘한테 줬다고. 그럼 2 곱하기 6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뭐야? 2로 나눴을 때 몫이 6이다라고 말하면 똑같은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 안에서 곱하기 해서 내가 너를 B로 삼으면 너가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이 Q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너로 나눈 거라고 치면 몫을 얘로 잡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핵심이에요.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대로 쓰고 나시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지금 얘를 B로 잡고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얘를 뭘로 잡았어? 얘를 Q로 잡는 순간 이게 B고 이게 Q니까 나는 얘를 얘로 나눠서 몫이 이건데 뭐가 문제가 돼요? 몇 차로 나눴어요? 1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몇 차가 되는 거예요? 1차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랑 완전히 같은 건데 그쵸? 얘를 뭐 하셔야 돼? 얘로 한 번 더 나눠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한 번 더 나누셔야 돼.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 이거라고. 봐봐. 15는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5를 4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12, 뭐야?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식이 돼요. 근데 내가 너를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너를 2 곱하기 2로 만들고 내가 너를 하나로 묶음으로 만들겠어. 그럼 뭐야? 2 곱하기 6 더하기 3이 되니까 나는 15를 2로 나눠서 그치? 뭐야? 몫이 6이고 나머지가 3인상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왜? 내가 15를 2로 나눠서 6을 만들면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얘를 한 번 더 뭐 하셔야 돼? 나눠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얘를 한 번 더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즉 내가 얘로 나눈 걸로 보면 나머지가 1차이니까 나머지가 1차인 상황은 다 안 나눠진 상황인 거고 얘를 뭐 하셔야 돼요? 얘를 한 번 더 나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나누세요. 뭘 만들고 하시고 자시고 하지 마시고 여기다 그냥 나누시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뭐가 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좀 할 줄 알면 어떻게 하시면 돼? 내가 x-를 묶는다는 게 얘를 뭐 한다는 거랑 똑같다고? 나누는 거랑 똑같다고 자꾸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묶는 건 뭐 하는 거랑 똑같다? 나누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보여드리면 뭐가 된다고? 묶는 건 뭐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나누는 거와 똑같은 행위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얘를 묶어놨으니 이거 맞추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r 갖다 쓰시고, 오케이?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데 xr 있는데 뭐가 없어요? 마이너스 r이 생겼으니까 더하기 r 더하기 5이니까 네가 나머지고 네가 뭐야? 이거 나누는 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몫으로 들어가겠죠. 알겠습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x-1에다가 x, qx 더하기 r이 되고 그 다음에 r 더하기 5로 이렇게 수정이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이쪽이 변형되는 문제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푸시는 나머지 정리의 고난도 문제들이거든요. 이쪽이 변형되는 문제들이 나오면 그냥 BQ 플러스 R 구조로 변형시키셔서 뭐를 B로 두고 뭐를 Q로 둘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 차수가 어떠하냐 이것만 좀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이요. 자, 쟤를 제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했습니다. 자, x세제곱. 자, px 마이너스 8. 얘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죠? 얘를 나머지 정리로 풀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 나머지 정리로 풀겠다고 하는 건데 뭐 할 수 있어요? 얘를 곱하기 0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 이건 나머지 정리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다라거나 나머지 물으면 다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풉니까? 이쪽을 0으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 차수 추론이라는 걸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장 영리한 방법은 뭐냐면 뭘 비교할 수 있더라? 최고차항 빨리빨리 비교할 수 있다. 그렇죠? 최고차항 넣고 얼마야? 너 x 갖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이따가도 설명드릴 건데 너가 q잖아. 너 마이너스 8이잖아. 뭐 하시면 돼? 마이너스 q분의
파일 갖다 집어넣고 푸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의 어떤 비교를 하는 걸 잡겠다면 특징이 뭐야? 특징. 문제 풀 때 자주 보여야 되는 특징이야. 3차 다음에 뭐다? 2차가 없다 정도는 빨리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2차가 0이잖아, 그치? 뭔지 알겠어요? 2차 만들어지는 건 빨리 계산하시면 되니까 4x제곱은 요거니까, 그치? 얘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q분의 8이 얼마면 돼? 4x제곱이잖아. 4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되겠죠. 그럼 바로 풀어가실 수 있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자, x세제곱 px제곱 2x-1을 자, x제곱 플러스 p로 만들었대요. 그렇죠. 그럴 때 몫이 x 플러스 1이래.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야? 자, 얘로 나누었으니까 몫이 얘고요. 나머지 몇 차가 돼요? 1차가 되겠죠. 그렇죠. 2차로 나눴잖니? 얘로 나눴대. 얘로 나눴대요. 그럼 나머지가 몇 차가 돼? 1차가 되는 거죠. 1차가 되니까 뭐 이렇게 쓰신다고 치면 얘도 아무 생각 없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능한가요? 왜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쉬운 문제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기 쉽다고 느낄 수 있어. 그치? 이 쉬운 문제를 왜 설명드리냐면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계속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이게 왜 가능하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항등식인데 그럼 식비교 몇 개 할 수 있어요? 이 식은 몇 개 비교할 수 있어요? 3차니까 4개 할 수 있어요. 왜냐? 3차, 2차, 1차 상수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미지수 몇 개까지 해결이 되는 거야? 4개까지 해결되니까.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니까 그냥 정리하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방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미지수가 너무 많아. 미지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잘 푸는 친구들은 미지수 잘 줄여서 푼다고요. 이렇게 갖다 놓으신 다음에 바로 풀 수 있지. 자, 만약에 ax 플러스 b라고 놓지 않고 마지막 최고차항은 바로 냈고요. 그렇죠? 마지막 항이 얼마야? p네. 근데 마지막 항이 얼마가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뭐 하면 돼? 마지막 항은 빼기 p 마이너스 1 잡아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네. 미지수 하나 줄일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줄이고 푸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한 능력이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3차 당연히 뭐가 되겠어? 야, 미안해. 3차 그 다음에 이렇게 2차니까 P1이고 1이고 뭐 1이고 그 다음에 1차만 놓고 빨리 계산하시면 좌우변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어려운 건 아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정리의 고난도 문제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대부분 다 아마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고난도 문제를 죄송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고난도 문제다라고 하면 엄청 많고요. 저도 연습 문제에다 넣는 것도 꽤 되는데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만들까를 곰곰이 살펴보면 결국은 사실은 다 미지수 개수와 식개수의 불균형을 띄우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곱하기 0으로 만들 수 없는 것, 그런 걸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가장 자주 보시는 31번을 이제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거꾸로 합시다. 자, fx를 자,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x-1이고요. 자, 그 다음에 fx를 x-3으로 나누시면 나머지가 1이다고. 여기서 식을 2개 뽑아낼 수 있어야겠죠. 자, f1은 얼마가 돼요? 1이고요. f3은 얼마가 돼요? 1이 된다도 뽑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요거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fx를 x-1의 제곱에 x-3의 q3x라고 하시고, 자,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면 3차로 나눴는데, 맞죠? 내가 쓸 수 있는 건 F1과 F3. F1과 F3 몇 개가 돼? 2개밖에 없고 3차로 나눈 나머지가 2차가 되니까, 그쵸? 미지수를 몇 개를 해결해야 돼? 3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균형 때문에 실제로 얘를 풀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가장 첫 번째 거는 약간 의도된 건데요. 그리고 내기분 제가 드렸던 그 받으신 분이 일부 있는데, 내기분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거 차수 하나를 더 올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당연히 이거 뭐 3차 주고 너 3차 주고 너 3차 주면 이거 4차고 이거 3차고 1차니까 문제는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가 차수가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식이 하나 더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요 정도 뭐 변형은 줄 수는 있다. 근데 결국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얘로 나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건데 얘로 나눴다고 보면 몫이 얘가 되는 거고 그 나머지가 요거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고 요 구조도 마찬가지죠. 곱하기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는 뭘로 나눴어? 요걸로 나눴다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네가 몫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너의 나머지가 너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봤던 문제랑 똑같이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차일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뭐 하셔야 돼? 더 나누시는 거예요. 자, 일단 구분해서 쓸게요. 요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암기가 됐다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뭐 하시면 돼? 그냥 너는 너로 한번 나누면 돼요. 이럴 때 쓰기 써요. 뭐 하시면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그치? ax 제곱에다가 이거 마지막에 들어갔지? ax 제곱에다 2ax 플러스 a니까 뭐 하시면 돼? b 플러스 2a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저는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치? 무슨 말이냐면 너를 너로 뭐 한 거야? 한번 더 나눈 거고 나누었으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야? a는 bq 플러스 r로 다시 쓰시면 너로 나눴죠? 이게 b고 이게 q잖아요. 그래서 q. 그러면 진짜 나머지는 뒤에 붙다고 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인 식은 뭐야? 몫을 묻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몫을 가끔 있는데 몫은 잘 안 물어요. 몫은 잘 안 물으니까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는데 굳이 정리해 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여야 돼? 이게 뭐랑 완전히 같아야 돼? 2차로 나눴고 나머지 몇 차가 됐어? 1차가 됐고요. 그렇죠? 나는 이거로 나눴다고 했으니 내가 맨 처음 세운 이 식과 이게 두 개가 뭐여야 돼? 완전히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b 플러스 2a가 얼마여야 돼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풀이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랑 똑같이 결국 뭐야? 그냥 난 얘로 나누려고 할 테니까 나머지가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얘일 거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요? 나누세요. 나눠서 실제 나머지를 구하시면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를 좀 단순하게 푸는 방법이 있죠. 얘를 간소화해서 푸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거의 대부분 다 잘 쓰시던데 뭐 이렇게 있고 알았어. 이렇게 쓰신 다음에 얘를 뭐야? 그냥 나누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거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가 어디로 가겠어? 몫으로 편입될 거 아니냐? 그럼 이 뒤에가 뭐야? 누가 나와야 돼? 이게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바로. 아까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너랑 두 개가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버린다는 거죠. 대강 뭔지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푸시고 아니면 여기다 이제 뭘 넣어요? F1은 1이, F3은 1이니까 뭐 이걸 넣어갖고 해결을 도 하시고 F3은 1을 넣으면 날라가고 3 넣으니까 얼마야? 4A에다가 플러스 5가 뭐 1이다 하시면 이거 해결되잖아요. 이거 얼마고. 뭔지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해결하시더라. 뭐 됐고요. 다음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1번 문제는 뭐랑 같은 거? 28번 문제랑 같은 거고 31번 문제는 틀에박힌 문제니까 적당히 잘 하시면 되고 28번 문제가 확실히 28번 문제를 좀 확실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변형들에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어요. 자, 30번이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누세요. 그럼 나머지가 몇 차가 돼요? 1차가 되겠죠. 이것도 보자마자 어려움이 겪겠죠. 뭐가 어렵죠? 뭐가 어려움이 있죠? 얘를 뭐 할 수 있어? 하나는 식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더 이상 만들 게 없다라는 거야. 2 갖다 집어넣으면요 18은 다 날아가시고 2 플러스 b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보통 외우거든요. 보통 외우고 암기가 1번이고요. 그죠? 좀 외워서 풀죠. 뭐 이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세요. 그 정도는 해야지. 이 보통 외우는 방식이 있고
수학2 배우신 분은 이거 미분으로 해결하는 거 했었나요? 미분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짜증나요. 이거 그냥 사실 미분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미분을 모르잖아. 그래서 작년에 제가 파이널 그 시험 얼마 안 두고 펀치라인 하고 할 때 기본 문제를 너무 많이 맞추시고 연산은 쉬우니까 할 게 없잖아. 제가 미분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아이 의미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시험 전주에 딱 해갖고 빨리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쵸? 겁나 불길한 징조인데요. 아니 드세요. 괜찮아요. 아니 좀 그런가? 드세요. 제가 지금 뭐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소리만 냈을 뿐인데.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미분하기 제일 간단하고 그래서 이거 비슷한 걸로 제가 옛날에 문제 오류인 것 같아서 후배한테 주고요. 풀어봐라 했더니 얘가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1학년들한테 미분을 어떻게 하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미분하면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나중에 뭐 시간 남으면 그냥 잠깐 할게요. 그냥 잠깐 익혀서 쓰면 돼요. 그런 거 많아. 잠깐 익혀서 시험 때 쓰고 다 잊어먹고 그러면 되지. 안 잊어먹으면 문제인데 잊어먹고 빨리 그러시면 돼. 알겠습니까? 어쨌든 뭘 하겠어요? 이건 약간 할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 할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뭐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봐봐요. 얘가 먼저 풀이를 알고 풀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합시다. 할 게 없잖아요. 야 식이 너무 심플하지 않냐? 이거 뭐 조건을 더 찾아오세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b는 18-2라고 바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해요. 대입하시고 자, 대입하신 다음에 18을 저로 넘겨요. 요거를 1로 넘겨요. 그럼 뭐가 돼요? 넘기죠? 그쵸? 넘기시고 그러면은 얘가 또 보면 뭐가 돼? 인수분해가 또 되죠? 요렇게. 그쵸? 최종 모양을 이걸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호유. 자,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렇죠? 잘 보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 이거 한 번 더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날리시면 이쪽에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이거 0으로 날아가고요. 나머지 정리 한 번 더 된다는 뜻이죠. 이쪽에다 2를 집어넣으면 4, 8, 32네요. 그렇죠. A가 얼마가 돼요? A가 32가 되고 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B도 해결이 되죠. 이렇게 푸는 거는 결국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푸는 거는 뭐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 얘가 항등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도 드린 말씀인데 내가 얘를 다 넘겨볼게요. 이로 다 넘겨봐요. 만약에 제가 이걸 순차적으로 그냥 x-를 발견시켜서 넘긴 건데 이걸 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그냥 뭐가 돼요? 됐네요. 이게 뭐예요? 이 왼쪽 식은 어때요? x-1을 갖고 있죠. 아니 얘가 A라면서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A가 모르겠지만 이렇게가 된다고 쳐. 그 A는 3을 몇 개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2개고 5를 1개, 7을 1개 갖고 있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식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이거예요. 이거 배우자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를 만들 수 있으면 얘는 x-를 몇 개 갖고 있어요? 2개 갖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야? 여기다 2 한 번 넣어서 뭘 만들어요? 0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얻어낸 게 얘예요, 얘. 예. 이 넣으면 맞잖아. 이 식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근데 얘가 이 x-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요? 2개 갖고 있어야 돼요. 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뭘 하셔야 돼? x-를 2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거 한번 집어넣고 자 잠깐만요. b는 18-2 18-2 18-2 ax 플러스 18-2 이렇게 만든 거고, 그죠? 여기서 x-2 하나 빼냈고 또다시 한 번 더 x-2에서 또 한 번 더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신 걸로 치면 얘를 뭘 써도 돼요? 연조리집법 써도 돼요. 이 x-를 몇 번 나눈다는 거야? 2번 나눈다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 쓰고 2 한 번 하고 또 2 한 번 해서 너 얼마야? 0 이렇게 끝내셔도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뭐 이런 거예요. 결국 뭐더라?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걸 한 거긴 한데, 얘는 다시요. 얘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 어려운 걸 풀 수 있어. 알겠니? 다시 어떻게 푼다고? 2를 한 번밖에 못 넣는다고. 2를 한 번밖에 못 넣으니까 미지수 개수와 식개수가 안 맞는 상황이 온 거고, 그치? 그럼 뭐 할 거라고? 가장 본질적 방법은 이거를 엿다가 넘겨버리면, 맞지? 뭘 만들겠다는 거야? 이쪽으로 뭘 만들겠다는 거야? 이거 만드니까 이게 뭐 된 거야? 인수분해가 된 거잖아. 인수분해하겠다는 뜻인 거야, 이게 바로. 얘를 뭐 해서? 이쪽을 넘겨서 없애서 이쪽을 뭐야? 인수분해하겠다는 거고. 그럼 이 식이, 넘어간 이 식이 뭐 이렇게 넘어갔잖아? 이 식이 인수분해를 해놨더니 얘가 몇 개 있더라? 2개 있겠다. 이걸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핵심은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있으면 여기도 뭐하다?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여기에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내용 가지고 32번 풀어볼게요. 자, 기본 문제랑요. 그 다음에 좀 더 재밌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n승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고요. 얘를 x-3의 제곱으로, 냄새가 확 나죠? 보자마자 뭐가 어때요? 식개수 불균형이 나오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중근이 나왔으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보자마자. 알겠습니까? 여기서 불균형이 하나가 나오고요. 나머지가 뭐래요? 얘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3을 넣어갖고 이쪽에도 뭘 만들어? 0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x는 3을 한번 대입하시면 3의 n승 9 플러스 3a 플러스 b고요. 너 0이고요. 너 0이 되니까 0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3의 n승이 0일 수가 없죠. 얘는 자연수니까. 그렇죠? 누가 0이라는 거야? 너가 0이라는 거네. 3a 플러스 b 플러스 9는 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뭐 할래요? 아까랑 똑같죠? 할 게 없죠? 이 문제랑 완전히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 또 b로 정리하겠네요. 맞습니까?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갖다가 집어넣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요. 자, xn승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는요. 자, 여기 좌변도 쓸게요. qx 더하기 3의 n승에 x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잘 째려봤더니 x의 n승에 x제곱 마이너스 9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a로 묶으면 a의 x 마이너스 3이 보이니까 너는 무슨 생각이 든 거야? 여기 x 마이너스 3 또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x의 n승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a의 x 마이너스 3 됐죠? 그쵸? 여기 뭐 뒤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자, 이쪽으로 갈까요? x-3으로 이쪽으로 묶을게요. 여기 위로 갖고 올게요. 자, 어떻게? x-3으로 묶고 자, 놔두세요. xn승에 x 플러스 xn승 앞에 있죠? 자, x의 n승에 x 플러스 3 플러스 a가 되고요.
오른쪽 거 x-3으로 묶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쵸? x-3으로 묶으시면은 x-3 qx 더하기 3의 n승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너도 날리고 한번. 그럼 여기다 이제 또 뭘 넣으면 돼? 한 번 더 쓰자. 자, x n승에 x 플러스 3 플러스 a는 x 3의 qx에 더하기 3의 n승이니까. 그쵸? 또 뭐 넣으면 돼? 또 3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저 3 갖다 집어넣으시면 3의 n승에 6 플러스 a고요. 0이고요. 3의 n승이니까 너가 얼마여야 돼요? 1이면 되겠죠. 너가 1이면 되니까 a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쵸?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b도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풀이가 이상하지 않나요? 풀이가 좀 촌스럽지 않나요? 네, 풀이가 좀 촌스러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 풀이가 좀 촌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강조한 건 그게 아니에요. 풀이가 상당히 촌스럽죠. 그렇죠? 잠깐만요. 네. 좀 죽고. 네. 자, 여기서 다른 길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세련된 풀이로 가볼게요. 아주 간단한데요. 3을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여기서 이 단계에서 분석돼야 되는 게 있다니까, 얘들아. 이 단계에서 있어. 이건 수학2의 기본 아이디어이긴 해요. 그러니까 수학2, 자, 수학2 말해서 미안한데 수학2에 가시면 맨 처음에 함수 해석하는 걸 배우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때 고1 아이디어를 써요. 이미 너희들이 다 고1 때 배웠던 거야. 그 이해를 잘 못하면 엄청 빙빙빙빙 돌아요. 뭐 대부분 금방금방 이해하긴 해요. 자, 님들아 여기 x-3 있네? 여기도 x-3 있네? 그럼 여기도 x-3이 뭐라 할 거라고? 있을 거라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데요? 눈에 안 보여도 뭐 해야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얘들 아까 어떠한 식이 봐봐. 여기 a 곱하기 3이야. 자, a 곱하기 뭐 7이야. a 곱하기 b야. 이렇게 하자. 다시. a 곱하기 b야. 계산이 안 돼. a 곱하기 c야. 자, 그럼 너를 묶으면 말이야.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에도 눈에 안 보이지만 a가 곱해져 있어? 안 곱해져 있어? 곱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항등식이라며. 내 말 이해돼? 눈에 안 보이는데요. x-3 눈에 없는데요. 그래도 있어. 그게 과학이잖아. 아니 중력이 눈에 보이나? 중력이 눈에 보여요? 뭐 산소는 눈에 보입니까? 근데 왜 없다고 얘기 안 해요? 여기 x-3이 여기 곱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x-3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도 x-3 뭐에 있다고? 곱해져? 있다고요.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셔야 돼? 그래서 바로 세우자고. 있어요. 믿으세요. 무조건 있어요. 그럼 넌 뭐 하시면 돼? x 얼마 치면 돼? 3분의?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너 x-3 묶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x-3에다가 뭐야? qx에다가 너 뭐야? 3의 n승이라고. 너가 누구야? 너라고. 뭔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제 뭐만 해결하시면 돼? 얘만 해결하시면 되는 거잖아. 얘가 얘라고. 얘가 얘야, 그대로. 오케이? 얘가 애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운데항 비교하시면 얘가 똑같아. 가운데항 하자. 얼마니?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b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이네. 그게 뭐랑 똑같다고? a랑 똑같다고요. 일단 1번. 오케이? 그게 이거랑 똑같은 식이 돼요. 전개하시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야? 얘랑 이제 뭐만 비교하면 돼? 너 네모칸 친 것만 비교하시면 되죠? 맞죠? 여기다 이제 뭐 넣으면 돼? 3 넣고 너도 3 넣고 너도 3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이쪽에다가 3의 n승 마이너스 3, 아니 곱하기죠? 곱하기 미안 3 마이너스 3분의 b 하신 게 너 3 넣은 거니까 날아가고 3의 n승이니까 이게 얼마가 되면 돼요? 이게 3의 n승이니까 네가 1이면 되잖아. 그치? 이거 얼마면 되니까 b 6이네요. 됐습니까? 여기다 넣으면 이제 1 나오고요. 알겠어요? 이 전개를 다 하실 필요 없어. 억지로 뭐 하시면 된다? 억지로? 만들어 놓으면 돼. 왜 억지로 만들 수 있지? 이쪽에 x-3이 둘 다 각각 있으니 너도 뭐 할 수 있다? x-3이 존재한다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푸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두 줄에 끝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뉘앙스인데 뭐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더라?
이게 항등식을 배우려는 거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0을 만들면 이쪽에도 0을 만드는 게 안 보여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강제로 인수분해 하시라. 다 쉬운가? 다 풀어보라고 하면 다 이걸로 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풀 것 같은데 알겠습니까? 좋아요. 쉬었다 할게요.